여러분 안녕하세요, 진국쌤입니다.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팔로잉이란 제목으로 이야기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많이 하시죠? 또 SNS는 해로우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하고 선 그려는 생각이신 분들, 그런 이야기 아니니까 배속을 빨리 하거나 뒤로 가기 누르지 마시고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린 SNS, 그 가운데도 유튜브와 인스타는 거의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 하죠. 지금도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유튜브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정도니까요. 이제 TV를 보는 것보다 유튜브 혹은 넷플릭스와 같은 OTT 매체를 보는 사람이 더 많아진 시대죠. 그래서일까요? 2019년 초등학생 희망 직업 탑3를 보면 유튜버, VJ 등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당당히 3위를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때는 과학자나 소방관 같은 게 있었는데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SNS는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1분짜리 뉴스 기사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SNS는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화 시위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노점 단속 공무원의 횡포를 고발하며 분신한 튀니지 청년의 죽음. 이 사건은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타고 알려져 강압 통치에 익숙했던 아랍 세계에 민주화의 봄을 불렀습니다. SNS의 영향력은 튀니지의 23년간 이어진 독재 체제를 무너뜨렸고 이집트와 리비아, 예멘의 정권을 바꿨습니다.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SNS는 한류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7명 중 1명이 본 뮤직비디오 강남 스타일. 독특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는 SNS 덕분에 날개 단 듯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세계 유명 배우와 가수들이 SNS를 통해 강남 스타일을 소개했고 그들의 팬들이 다시 각종 패러디 영상을 재생산해낸 덕분에 SNS는 K-팝을 알리는 최고의 홍보 수단이 됐습니다. 보신 것처럼 요즘은 SNS가 방송사 부럽지 않은 파워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브레이브걸스 아시죠? 롤린이란 노래로 4년 만에 역주에서 1등을 한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입니다. 브레이브걸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롤린을 자꾸 검색하니까 유튜브가 추천 영상으로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면서 인기가 급상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즘은 슈퍼컴퓨터에 의한 알고리즘 추천이 점점 정교화되고 있어서 유행을 만들거나 사회적으로 이슈를 만드는 데 있어서 SNS의 힘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셨던 SNS의 파워는 이런 원리에서 비롯된 것이죠. 목회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요즘 하늘 부모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SNS를 잘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 계정에 놀러 오셔서 좋아요와 팔로우를 누르시라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어떤 채널을 구독하고 어떤 사람을 팔로우하고 계신가요? 왜 그 채널을 구독하고 그 사람을 팔로우 하셨나요? 심심한 나에게 재미를 주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내 성장을 돕는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저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육아 유튜버의 영상들을 종종 챙겨보곤 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유튜버가, 그 인플루언서가 나의 롤모델이어서 또는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이어서, 즉 선망의 대상이라고 구독하고 팔로우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유 중 여러분은 어떤 것에 해당되시나요? 저는 특히 세 번째 이유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SNS 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구독자와 팔로워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사실 유튜브는 가입만 해도 계정이 생기죠.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는 모두는 가입한 순간 잠재적 크리에이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제가 하늘 부모님을 증거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SNS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크리에이터로서 자신의 잠재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세상의 본이 되고 자랑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면서 SNS 같은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가능하시겠어요? 에이, 내가 무슨 크리에이터야. 그건 특별한 사람이나 가능한 거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모두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구독하고 팔로잉하고 열렬한 사랑을 보내고 계신 분이 이미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하늘 부모님입니다. 여러분은 하늘 부모님과 마팔하고 계신가요? 구독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독자인 하늘 부모님께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유형세계와 무형세계, 이렇게 두 세계를 말합니다. 유형세계, 즉 지상세계에는 인터넷, 온라인, SNS가 있어서 우리의 삶을 컨텐츠로 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영계에도 우리의 삶을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영인체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기는 흔적들은 우리 영인체에 기록이 되고 영계에 가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진다고 하죠. 여러분이 하늘 부모님을 잘 모시면서 감사함을 가슴에 품고 역경 속에서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영인체에 그런 감동적인 삶이 기록되고 나중엔 여러분들은 영계의 인플루언서가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모습을 지상세계에 머무는 동안 SNS에 올리신다면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고 기감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계와 지상세계를 구분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뜨거운 삶은 하늘 부모님께는 최고의 컨텐츠가 될 겁니다. 아마 축복의 좋아요를 마구마구 눌러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행여 만족스럽지 않고 평범해 보이고 여러분이 존경하는 크리에이터들과 비교했을 때 멋져 보이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동경하는 그들보다 더 멋지게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구독한 구독자가 현재 몇 명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중 한 분이 바로 하늘 부모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끝없는 후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을 위로 밀어 올려 주실 분이 이미 여러분에게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크리에이터, 사전에 검색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놀랍게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옵니다.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하늘 부모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창조성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담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성을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삶을 창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이미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을 제2 창조주, 크리에이터로 만들어 주셨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늘 부모님께 우리의 인생이라는 컨텐츠를 기쁨으로 채워드리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그렇게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되는 순간 우리는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창조성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자신의 창조성을 부여하고자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희들로 하여금 만물 세계에 대한 창조주 입장에 서게 하여서 만물에 대한 주관주 자격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저희는 크리에이터로 지음받았다는 말입니다. 구독도 모자라 후원까지 해주시는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의 뒤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도 우리가 변심하지 않는다면 끝내 우리는 영계와 지상세계의 진정한 크리에이터로서 인플루언서로 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하늘 부모님의 이끄심을 느껴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왜 하늘 부모님의 이끄심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95대 5의 법칙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인간 책임 5%를 하고 하늘 부모님께서 95%를 해주셔서 100%의 사랑이 완성된다는 뜻인데요. 정식 용어로는 책임 분담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5%를 다할 때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라는 95%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100% 완전한 사랑이 완성이 됩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마치 기브 앤 테이크처럼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조건에 의한 사랑인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는 어떨 때 성립이 되나요? 주는 것과 받는 것의 양이 비슷하거나 같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5%를 하면 95%를 준다는 관계에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 밥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생아, 오늘 가족끼리 식사하는데 내가 가족들에게 저녁을 쏠게. 식사 다 하고 너가 편의점에서 껌 하나만 사줘 라고 했다고 합시다. 동생이, 형은 나를 조건적으로 사랑하는구나. 내가 껌을 사줘야 나한테, 우리 가족한테 밥을 사준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동생이 대답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황당하시겠죠? 여러분들은 가족끼리 식사를 다 하고 나서 동생에게 왜 껌을 사라고 했을까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데 동생도 식사비를 함께 냈다는 조건을 세워주려고 그런 거죠. 책임 분담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책임 분담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고생하는 것,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 분담은 힘듦이 아닌 축복을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들, 딸을 고생시키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희생시키는 것은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시기 위함이다.
그 전통을 이어받아야 한다. 우리의 삶은요,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책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삶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을 스스로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능을 바탕으로 세상 앞에, 연계 앞에 멋진 크리에이터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워너비로 생각하는 그 유튜버들도 말 못할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역경을 이겨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하고 호응을 보낼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자신감을 가지고 시련 앞에 좌절하지 않고 하늘이 주신 나의 창조력, 잠재력을 믿으며 내 삶에서 5%를 채워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우선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구독하는 채널부터 조금씩 바꾸는 것으로 시작해볼까요? 성장과 비전을 채울 수 있는 채널을 추가하면서 자기 개발을 독려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구독자이자 후원자인 하늘 부모님께 매일매일 나의 인생이라는 컨텐츠가 업로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늘 부모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어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봅시다. 그렇게 점차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인생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으로, 본받고 싶은 사람으로, 귀감이 되는 사람으로, 매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갑시다. 하늘 부모님과 함께 역경 속에서도 빛나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감동의 컨텐츠로 차곡차곡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연계의 SNS인 여러분의 영인체에 고스란히 남아 연계의 인플루언서가 되시길, 그래서 연계의 후원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동시에 절대성령 연계의 협조를 받는 여러분의 빛나는 삶이 이 지상에서 SNS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소개되고 하늘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마구마구 행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늘 부모님과 마팔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